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여의도 정치권도 선거 결과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역대급 초박빙 구도로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4년 또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분위기상은 처음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해리스냐 트럼프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분위기상은 좀 트럼프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는 경합주라고 불리는 러스트벨트의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든지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펜실바니아라든지 조지아주 등에서 이제 이미 트럼프 지금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보다는 조금 쉽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참 나오기가 어렵겠구나. 지난번에 뭐 힐러리 어떤 후보 사태도 이제 봤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를 지금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투 트랙으로 해리스 트럼프 양쪽을 대비하는 어떤 TF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우선주의라고 어떤 명명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어떤 분담금이라든지 특히 또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에 이제 공장을 둬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정책을 좀 더 강하게 좀 압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북한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어떤 전쟁 문제에서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강한 목소리를 좀 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데 때로는 조금 좀 안 좋은 영향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또 트럼프만의 어떤 그런 어떤 과감한 어떤 그 해법, 돌파력으로 또 좋은 또 영향력도 미칠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어떤 윤석열 정부의 좀 준비, 특히 또 국회에서도 협조 이런 것들이 절실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랑 저도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네. 트럼프 하면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그 스타일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이제 강화될 것이고 또 이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피겠다라고도 했고 또 우리 반도체 지원법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에 거의 19.2%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량의 19.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수출, 특히 자동차나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한테 타격이 좀 예상이 되고 종전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밀 간의 공조를 강화한 대북 정책 전략을 폈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단판을 짓는 본인 중심의 동북아의 그런 대북 관계로 재편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우리 한국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아직 그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그 후보가 당선이 확실되는 이런 상황에서 종전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가치지향적인 좀 뭐랄까 이렇게 그 미국 중심의 그런 그 재편의 그냥 그 뭐랄까 이렇게 그 가치 외교, 진영 외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갔던 것들을 이제는 좀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로 다시 바꾸는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해야 되는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통령실이 앞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또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대국민 담화가 이제 내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시간에 제한 없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먼저 윤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형식은 짤막하게 이제 대담을 하시기 앞서서 이제 일단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좀 먼저 말씀을 좀 하시고 이제 기자들로부터 뭐 이슈라든지 질문 개수에 그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제 질문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많이 이제 문제됐던 명태균 이슈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이슈 특히 또 여야 의정 어떤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좀 현안 사항들 경제적인 사항들 특히 또 뭐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들이 아무래도 좀 포괄적으로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좀 많이 좀 이슈가 되는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네. 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정말 그 솔직하게 정면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선 초기부터 대통령 캠프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좀 성향을 보니까 사실 그 경선 대선 과정에서도 뭐 민주당에서 뭐 줄리 의혹이라든지 참 많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때로는 뭐 공경에 빠지기도 빠지고 또 이준석 대표와 있던 갈등 때문에 또 많은 또 어려움에도 빠졌을 때마다 그때마다 특유의 좀 볏집을 가지고 좀 돌파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봐왔는데 내일도 정말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지금 현재 입장을 밝힐 건 밝히고 또 혹시 문제가 있다면 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양해도 또 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면 돌파할 것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내일 예정되어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와 회견이 정말 중요한 그 국정 동력을 그 유지할 것이냐 안전히 상실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다. 대단히 중요한 회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뭐 여당에서도 알고 있고 네. 또 보수 언론에서도 정말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해야 된다. 동아일보에서도 그렇게 사설을 냈었고 또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토 달고 물 타는 사과로는 민심 수습 어렵다. 이 정도로 지금 그 심리적 탄핵 상태, 국정 동력이 상실된 이 상황에 대해서 내일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전국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오마이뉴스에서 의뢰해서 발표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네. 지금 중도 하차에 대한 찬성률이 58%입니다, 무려. 그래서 반대하는 30%보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되는 지점은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가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이런 또 말을 또 했고 그다음에 민생 어려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서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이라든지 또 유체이탈 합법을 또 구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또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그 기자회견이 기존에 세 번 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방식으로 뭐 박절하지 못했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또 그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라든지 돌을 맞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일 담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정말 싸늘해진 그 민심에 큰 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2016년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요.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해서 16%까지 떨어졌을 때 그 대국민 담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5%로 폭락하면서 결국은 탄핵이 된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갤럽 기준으로 그 19% 아니겠습니까? 엠브레인 기준으로는 17%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여서 정말 이 상황의 이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면 내일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인적 쇄신 이것뿐만 아니라 핵심은 각종 지금 뭐 그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라고도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13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특검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그 특검을 수용하겠다라는 정도까지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싸늘해진 그 민심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 등 여러 가지 요구를 민주당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지금 대통령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러면은 탄핵이 된다 이런 어떤 민주당의 지금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를 하기가 힘든 게 네. 사실 이 탄핵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사태 때도 봤지만 엄청난 어떤 국론의 어떤 분열과 국민적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그 국력 그리고 국가가 정말 그 피폐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봤는데 그러면은 특검을 안 받으면 또 탄핵이 정당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의 3대 요구라는 것을 보니까 그중에서 뭐 나머지 두 가지는 계속해서 해왔던 요구지만 그중에 또 뭐 전쟁 책동 중단 뭐 이런 것까지 어떤 요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전쟁 책동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그 전쟁 준비를 지금 윤석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창간단 아마 파견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가 나토를 비롯해서 지금 창간단을 보내고 있고 지금 특히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한이 지금 폭풍군단 한 12,000명을 보냈고 지금 현재 이미 쿠르스크 전장에 지금 배치됐고 실제로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미 공격을 이제 주고받고 있다. 40명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지금 이제 포로로 잡힐 가능성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창간단을 보내는 게 전쟁 책동을 하는 것인지 지금 민주당의 요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 정당의 이야기인지 참 분간이 되기 어려울 어떤 그런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대통령께서도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 국민들과 그리고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책을 저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뭐 대국민 사과나 특검 수용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다른 부분은 들었고 지금 전쟁 중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 반론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해서 네.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 비군사적인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북한이 러시아와의 거의 동맹 수준으로 지금 강화를 시킨 상태에서 파병을 지금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40여 명의 북한군이 사살됐다라는 그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전쟁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창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견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는 군사를 파병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그 훈령을 기준으로 국방부 훈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서 이거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제기하는 것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왜 국내에 전쟁의 대리전으로 남북 간의 대리전의 양상으로 해서 확전시키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 창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문조도 파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화근이 돼서 이제 남북 관계가 더 화근이 되고 이런 단초들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전쟁 책동과 관련된 것들은 국회와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라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보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의 상황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국내 상황들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갖다 국내 정치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지적인 것이고 국민들의 대부분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들도 다 그 민심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번 11월 달은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을 굉장히 힘주려고 하는 달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본회의 14일인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통과시키기 전에 사전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독소조항 한번 얘기해 볼까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탈표를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범야권으로 해서 192석이니까 네. 8석이 더 이제 오면은 200석이 돼서 제2요건이 와도 통과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의 8석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상식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민심을 따르라는 요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라는 조치를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명품백 수수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전부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민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도입하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민심들을 우리가 여당 의원들도 지금 그 이런 국정 동력 상실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제대로 좀 전달을 하고 또 국민들의 민심도 전달해서 그 이제 14일 날 특검법이 통과되면 28일 날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28일 날 이제 제2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때 좀 그 국민의힘도 좀 동참을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행동에 들어가서 저녁에 지금 저렇게 국회에서 지금 농성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2일 날도 그 광장에서 저 국민행동의 날 1차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2차 국민행동의 날을 열어서 국민들과 함께 이런 민심들을 모아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런 민심에 따르라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던 여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지금 4대 그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정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심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해소가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이런 어떤 특검에 대한 어떤 거부권 행사와 그리고 국회 재표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과거 저는 두 가지 사례 때문에 의원들이 다시 그 거부권 행사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때 박근혜 대통령이던 탄핵으로 인한 그런 어떤 학습 효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탄핵 어떤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되겠지 이런 어떤 생각으로 국민이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은 당도 망하고 나라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그 특검을 비롯해서 탄핵 공세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은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의 있던 방탄이 있다. 특히 11월 달 같은 경우는 15월부터 공직선거법이라든지 25월 지금 위정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유죄의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때문에 특히 11월을 중심으로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발의한다 이런 어떤 인식이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떤 이슈 때문에 그 이전하고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특검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얘기 잠깐 해주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서 TV 생중계 이야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뭐 대부분 규칙이 공공의 어떤 이 국민이 원하면 이제 생중계를 하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재판이 이제 공개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공개돼야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1심에서 유죄를 받을지 무죄를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어떤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지금 진영 간의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지금 이제 촉발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공개할 사법부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검찰이 지금 조작해서 수사를 하고 또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억울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이걸 보임으로써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 이런 것을 오히려 저는 보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1심 이런 어떤 재판 선고를 민주당에서도 저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먼저 좀 전에 이제 특검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은 탄핵으로 민주당이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국정 지지율이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갤럽 조사로 20%가 지금 붕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6%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TK 대구 경북도 다 지금 부정률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인식들을 제대로 정부 여당에서 하지 않고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하면 더 큰 민심의 파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그 1심 그 판결을 생중계하자는 이 주장은 그야말로 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법부 압박 행태이고 지금의 있고 윤건희와 명태균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국면전환용 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2017년도에 이제 법원의 규칙이 개정돼서 생중계가 재량 사항으로 이제 법원에서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 딱 세 차례 지금 이걸 했어요. 2018년도에 박근혜 국정농단 그 사건 관련돼서 2번 있고 한 번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배임 사건 관련해서 생중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경우에만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죄가 확실하다고 단정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을 하고요. 네. 무죄를 확신하고 이 수사가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이것이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검찰에서 그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 편파 수사에 의한 기소라는 것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은 네. 행위라는 구성 요건 해당성 자체도 없는 인식과 느낌을 가지고 기소한 정치 기소입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김만배 씨 몰랐다라고 한 그거는 무혐의 각하시켜 놓고 이것은 그 정치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에서 이제 공정과 상식, 원칙, 편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생중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중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차라리 보여주는 게 더 마음 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만난 걸 가지고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만났을까요? 아니 국회 출장 중에 김동연 지사가 네덜란드 그 국회 순방 중에 이제 에버트 재단 독일 에버트 재단의 초청으로 가서 한 김에 지금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지금 체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난 것인데 그 뭐 어쨌든 그 차기 잠룡 후보들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만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런 국정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는데 네. 또 마침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 기일을 앞두고 만나니까 그것과 덧붙여서 몸풀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점의 그 언론 기사들이 있던데 네. 제가 봤을 땐 거기보다는 독일까지 갔는데 안 만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입장 같은 당의 그 내부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도 우리 이재명 그 대표가 지난 역대 최대의 득표율로 당대표도 됐고 또 지난 공천혁명을 통해서 4.10 총선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좀 이재명 대표랑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단일 대우나 이런 것들에는 큰 영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들이고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배를 탄 그런 동지들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짧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전에 제가 한마디 좀 먼저 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금 김현정 의원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현직 대통령인데 호칭도 좀 붙이고 그리고 지금 자꾸 윤건희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그게 유튜브라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민주당 의총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연합뉴스TV
공영 방송에 나와서 자꾸 윤건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문재인, 이재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호칭을 쓰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하되 그러나 기본적인 좀 에티켓은 좀 갖춰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지금 1심부터는 조금씩 그 유죄가 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뢰가 금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흔들림에 저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다가 이제 재판이 항소심의로 된지 본격화되겠지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반 이재명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핵심 지금 대권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간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좀 국민의힘도 우리 이재명 그 대표를 너무나 범죄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거나 유죄가 확실하다 이런 표현들은 자제하는 게 아니 맞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호칭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니 지금 그게. 그 커뮤니티에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어요. 아니 그 커뮤니티 표현을 이 연합뉴스 TV 같은 공정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쪽의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는 명확하게 명칭을 해주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